근데 저도 이제 이 현상이 뭔가 이제 사회적으로 발화된 이후에 저희 방송에서도 이제 여러 번 다뤘을 뿐 아니라 그 댓글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자들의 의견을 접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사실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는 데는 적어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에서 일치된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그중에 아까 오창석 평론가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 진영 안에서 뭐 보석 같은 젊은 자원들 중에서 스스로가 뉴 이재명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건설적인 담론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 예. 이 현상을 허투루만 보고 뭔가 이렇게 한켠에 밀어두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측면은 상당히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검찰개혁, 사법개혁에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이 아니라 정성호의 이름으로 이제 발화되는, 또는 총리실의 이름으로 발화되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 뭐 보안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뉴 이재명 뭐 이동경 씨 같은 경우가 그러겠죠. 거의 무조건적으로 이제 대통령은 옳다. 정부안이 옳다. 예, 네. 그 입장에 서 있는 게 뉴 이재명이라고 한다면 그건 건강한 게 아니지 않는가?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이제 구도를 갖고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그 최종 리더인 대통령의 입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내부 논쟁은 얼마든지 당연한 건데, 마치 정부안과 여당도 아니야, 법사위. 그렇죠. 법사위 아니에요. 예, 정확하게는. 예, 네. 법사위 대 정부가 싸우는 형국이 이제 계속 노출이 되는데, 그건 뭐 강원 양면 대립이어서 충분히 논쟁할 만한 상황인데 그게 그렇게 싸울 얘기인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 생각이 좀 드신다는 저는 거고. 그리고 법사위 안이 그 절박하면서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들고,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어도 굉장히 거기에 많이 이끌리거든요. 지금 뭐 우리 말의 순서가 있겠지만 좀 확 건너뛰어서 얘기해도 돼요? 아, 그럼요. 네, 네. 그 대표적으로 사법 3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나는 그 반대론자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면 뭐 위헌적이다, 모호성을 갖고 있다, 뭐 여러 비판이 있잖아요. 그러면 법률가는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네. 일반 상식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뭔가 개혁을 할 때는요, 추상적인 담론의 세계에서 개혁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령 사법 체계는 어떻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상적인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개혁은. 그러니까 법관이, 그러니까 판사나 검사가 아무리 이상한, 정말 괴상한 수사를 하고 괴상한 재판과 결과가 나와도 누구도 사퇴하지 못하고, 그래서 어렵게 탄핵이라는 유일한 이걸 해봐야 늘 막혀버려서 외국에도 있는 법 왜곡죄라는 걸 신설해 봅시다. 맞습니다. 이거는 네. 공중에서 날아온 게 아니라 우리 현실 속에서 법이 너무나 유린되고 왜곡되는 거에 대해서 제동 장치를 만들어 봅시다 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나쁜지는 모르지, 시행은 해보자. 시행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한 10년 시행해 보다가 아니면 네. 너무나 많은 피해가 있으면 법은 아주 유연하게 이 중의와 여론에 따라서 개정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법관 숫자 늘리자는 거는 원래 대법원에서 하던 얘기고 그걸 그럼요. 받아준 거고, 그다음에 그 헌재에다가 상고 한 번 할 수 있는 거는 옛날 양승태는 법원 하나 더 만들자고 그랬잖아요. 그 상고법원인가? 그만큼 대법원 이 인원도 부족하고 거기에 따른 결론에 대한 문제 제기도 많아서 헌법 소원적 측면에 대해서는 뭐 전부 다 그러지는 않지 않겠어요? 아니, 그럼요. 예. 당연히 선택적으로 예. 중요한 것들만 할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아니, 이거를 반대하는 논리는 완전히 추상화돼 있는 그 관념의 세계 속에서 옳고 그르를 따지는 것 같은데 왜 현실을 안 볼까?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위 정부안, 우리가 정부안이라는 게 정성호가 하는 게 아니겠죠. 아니, 그럼요. 대통령이 당연합니다. 네. 결재를 네. 하니까 대통령 생각이 있겠지만 법사위가 거기에 맞설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반명이고, 그렇다고 이재명 정부를 약화시키기 위한 책동이다. 이게 지나친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사법개혁 3법 같은 경우에는 뭐 스스로를 올드로 규정하든 뭐 뉴로 규정하든 간에 대체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라거나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큰 방향성이 동의할 것 같은데 첨예한 부분이 최근에 보면 그 검찰 개혁안을 두고 사실은 말씀하셨던 법사위에 소속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나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이음이 있는 것 같은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게 들여다보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이게 저도 뭐 어디 쏠려 있는 사람, 뭐 쏠렸으면 할 수 없지 뭐. 저도 늘 쏠려요. 근데 마치 어디지? 그러니까 한쪽이 한쪽을 통솔해야 되는 것처럼 돼 있는 아니잖아요. 옛날에 그 검사는 항상 경찰 조직을 수사기관을 통솔하고 뭐 제가하고 지휘하고, 네. 지휘하는 그 관계가 연장돼 있으니까 아니다. 예. 그 뭐 당장 뭐 미국의 예를 들면 알 수 있는데 그다음에 그 보안 수사권이라는 것도 아니 보안 수사권이란 이름 하에 벌어질 수 있는 예상되는 검찰 권력의 그래서 저는 일단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열심히 지지하는 사람인 거 아시죠? 아, 너무나 잘 알죠. 많은 예. 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간 이견을 하나 얘기를 하자면 이 보안 수사권 등등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투쟁할 때는 검찰 해체하라 하지만 대통령이 되고 보면 손에 입에 잘 맞는 칼로 검찰이 활용될 수도 있으니까 약간 그 자기 권력 행사의 여지로서 그런 걸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대통령도 사람이니까. 뭐 추측이시지만 당연히. 물론 물론 네, 추정이죠. 네. 그리고 경찰에 대한 믿음성 없으면 오래된 역사죠. 저는 앞으로 만약에 검경이 이렇게 철저히 분리가 되면 경찰에도 더 많은 엘리트들이 들어가고 경찰이 좀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되면 항상 이 검찰의 제가 아래에서 지휘 아래에서 움직이다 보니 생기는 소극성이 아니라 스스로 능동화되면 조직 자체가 확실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대통령으로서는 당장의 정치 활동, 당장의 대통령 업무 속에서 약간 검찰의 부분적인 손이라도 좀 그 네. 칼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제 사실은 공소청 법안, 중수청 법안 논쟁도 끝난 줄 알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수정 움직임이 좀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더 큰 산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보안 수사권 문제인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방편으로 활용하는 게 생중계 방식이고 네네. 여러 가지 사실 정부 현안을 가리지 않고 장관들을 깨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로부터 대안을 듣고 뭔가 생숙고해서 결정하기도 하는데 이 문제를 혹시나 그런 방식으로는 풀 수 없는 건지 저 개인적으로 방금 전에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아니 근데 뭐 제도보다도 이제 현실이 말하는 건데 저도 현재 이 대통령 정도의 나이가 되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분은 더구나 이제 변호사고 경험이 훨씬 많으니까 검찰이 항상 윤석열 세력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아시죠? 과거에 너무 잘합니다. 네. 과거에 입속의 혀들이었다고 권력이 딱 등장했을 때 새 권력에 대해서 입속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것들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그 특징이 그거거든. 그러니까 뭐 열일을 하는 거죠. 지금 특검이 빌빌한 거 보세요. 검사들 잔뜩 데려다 요번 2차 특검 말고 처음 특검이 처음 특검. 네. 별로 자기한테 희망이 없거든. 특검에서 엄청 잘해갖고 그 다음에 검찰 그 경력을 가지고 윤석열처럼 검찰 내에서 쭉쭉쭉 올라가야 올라갈 되는데 희망이 없으니까 김건희 특검 보십시오. 지금 보면 결과물이. 예. 그러니까 자기한테 별 이득될 게 없으니까 대충 하는 둥 마는 둥 하다 보니까 판사한테 야단 맞고 이런 꼴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검찰 조직 내에서 대통령이 눈에 들 만한 그 열심히 할 일이 생기면 거의 죽어라고 또 일하는 게 그들이거든. 그러다가 세력이 힘이 너무 커져서 윤석열 한동훈 같은 그 야심 가진 자들이 나타나서 이걸 완전히 먹어서 딴짓을 하니까 이제 그걸 지켜본 사람들이 완전히 이들에게 수사권을 박탈하게까지 결론에 도달한 거죠. 그러면 이게 혼란스러운데 현재로서는 일단은요 그 뭐 선진국
뭐 표현이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보다 앞선 나라들이 이미 하고 있는 제도를 시행하는 게 맞다고 봐요. 예, 완전히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고 그다음에 지금의 기소 뭐 하여튼 모든 걸 독점하고 있는 검찰 권력이라는 게 약간 그 해방 이후의 혼란기에 어쩔 수 없이 엘리트 있는 데다가 힘을 몰아준 준 거죠. 것뿐이지 네. 잠정적인 거지 그게 그 통상적인 거 아니라는 거기에 원칙에 입각했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간에 말씀 주고 계신데 그러면 사실은 지금 이제 그 행위자를 우리가 굳이 구분을 좀 해보면 아까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라든가 김용민 법사위원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을 좀 드렸는데 정부 사이드에서 어쨌든 간에 주무장관은 정성호 장관인데 사실 정성호 장관을 두고도 임기 초반에 나왔던 얘기들이 굉장히 다양했고 최근에도 보면은 정성호의 캐릭터를 두고도 유튜브 이런 진보 유튜브들 안에서도 평가가 매우 다른데 혹시 선생님은 좀 개인적으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매우 불만이죠. 왜냐하면 그 사실은 이 논쟁에서 당사자는 법사위 대 대통령이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이 정부 안의 논쟁의 주도체가 돼서 맞붙든 논쟁하든 뭐 이렇게 그림이 되는 게 맞거든요. 거기서 해결이 돼야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다선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보니까 아주 특이하게 유능해서 다선이 된 수도 있겠지만 아주 많은 경우는요. 철저하게 보신으로 잘 이렇게 시끄러운 쟁점에 안 끼어들면서 어떻게 지역구 잘해갖고 온 사람들도 많아요. 나는 정성호 장관이 뭐 누구는 되게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현재 내각에서 야 이건 정말 곤란하네 하는 사람들이 죄다 어디 있냐면 민주당 다선 출신의 현직 장관들이에요. 아, 보시는 분들 중에 국토부가 이 논쟁 부동산 정책을 하고 뭐 하는 과정에 국토부 장관이 없어요. 대통령이 다 하고 있죠. 지금. 대통령이 다 하는데 어떤 안이 있을 때 생겨날 수 있는 부작용과 모순점을 사후에 발견해서 대통령이 또 보완하고 아니 대통령이 얼굴 세워주느라고 뭐 다 넘기는 건 좋은데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 주체로서 국민들이 국토부 장관을 쳐다봐야 이게 맞는 그림이거든요. 국방부도 맨날 맨날 나중에 문제가 있어서 뭐 해놓고 나중에 조치를 해. 나중에 조치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 인사해놓고 나중에 바꾸고.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게. 네. 앞으로 또 뭐가 더 터질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게 민주당 출신 다선 의원들이 장관이 돼서 벌어진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나면 의원직을 계속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장관직은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비슷하게는 이제 사실은 계곡 그 불법 정비 과정에서도 뭔가 이제 사후 적발한 사안들을 보완하라고 이제 윤호중 행안부 장관한테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그 분야에 누구보다 해박한 사람인데 전국적으로 몇 건이라고 하니까 정말 코웃음을 치는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장관이 800몇 건이라고 그랬다니까요. 제가 딴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반복을 하기 싫어서 한 얘기했던 건데 사실 그때 대통령 표정이 정말 기가 막혀요. 이렇게 아니 경기도 한 군데서만 12,000건이 적발이 돼서 그중에 추려갖고 어디를 한 건데 전국을 다 조사했더니 800몇 건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불만 얘기하면 뭐 우리 같은 사람이 뭐 장관 업무를 몰라서 그렇긴 한데 당장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최근에 매일매일 뉴스가 생기지만 제일 큰 뉴스는 제가 보기에 그 쌍방울 김성태의 녹취록이 나온 거거든요. 이 하나가 상징적으로 그동안의 검찰과 그 당시의 정권이 유착해서 얼마나 이 세상을 왜곡시켜 왔는지 핵심 증거가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이냐면 큰 일인데 이거를 작년에 법무부에서 이거를 발견을 한 거 아니에요. 특별 점검 과정에서. 네. 법무부에서. 그러면 내가 법무부 장관이어도 이 일을 굉장히 잘 다루어서 이 세상이 다 알도록 크게 만들겠어. 근데 뭐 하고 있다가 흘러서 어느 날 기자 손으로 나오냐 기자한테서 그러니까. 삐쭉 나와갖고 딴 데서는 다루지도 않고 오마이 민들레 두 군데서만 이러고 있고 이거
이거 제대로 본 그 유튜버들이 유튜브 방송에서 지금 뭐 이거 강력하게 하고 있냐고요. 다뤘죠. 네. 이거는 그 경천동지라는 말 있잖아요. 정말 하늘이 들썩할 정도로 빵해서 모든 정편이 맨날 다루고 KBS, MBC 뉴스에서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을 성격의 뉴스인데 왜 이걸 법무부 장관은 못 만들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 법조 출입이라는 걸 해봤지만은 그 특별점검팀에서 조사 내용 같은 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대통령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진술이 뭔가 왜곡된 정황이 있다. 요건 뭐 모두가 아는 사실이니까 그런 건데 그 내용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어떤 게 드러나냐면은 검찰이란 조직이 특히 이제 특수부 검사라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피의자들을 데리고 수사를 하는가를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악행을 벌이는 방식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될 수 있는 그런 점검 보고서인데 그런 부분들을 개혁의 동력으로 얹어서 충분히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관계를 안 파기고 제가 조사 중이니까 민감해서 그렇다고 치는데 적어도 그런 것들은 개혁의 연료로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법무부가 없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죠. 법무부가 없는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한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조심만 하는 사람 같아. 아, 난 그 지금 그러니까 네가 뭐라고 장관 일을 그렇게 뭐 하느냐지만 밖으로 드러난 거 보면 느껴질 수 있잖아요. 나는 그래. 재경부 장관도 이해원이 안 됐으면 이소영이 놔두고 왜 젊으면 안 돼? 30몇 살에 대통령도 하고 뉴욕 시장도 하는데 물론, 네. 그 하여튼 다선 중진 의원에 대한 이 불만 오늘 대통령에 대한 이견이 좀 많으시네요. 보니까. 아니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뭐 정치인하고 별로 교류는 없습니다만 다선 중진하고 밥 먹을 기회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너무나 스윗해 사람들이 공통적이야. 아 그래요? 너무나 스윗해. 잘해주는 거죠, 말로. 그러니까 그래서 네. 와, 나 이 사람하고 진짜 마음이 통했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만들고 뒤돌아서면 당했네 하는 생각 드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사람 만드는데 귀신 같은 능력이 있으면서 어떻게든 그 분란에 휩쓸리지 않고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예, 뭐 모든 다선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대체로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사실상 공천혁명에 가깝게 국회의원 구성군을 바꿔놨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뭔가 이제 정부와 협업해서 일하는 민주당의 의원들은 많이 다를 것이다라는 기대가 솔직히 있고 그런 분들도 많고 이소영 의원도 그 중에 하나일 텐데 사실 그 중에 이제 안 바뀐 사람은 해세만년 쉽게 얘기해서 누가 대표가 돼도 자리를 지키는 분들은 꼭 있는 거고 그래.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입안에 혀처럼 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권력이나 권한을 그 주변에서 행사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선생님 보시기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그 이재명 정권을 어떤 성격으로 이제 규정하느냐 이건데 저는 그 정주에 비유하는 게 상당히 그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정주 이전에 적폐가 쌓여서 개혁군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이 나라를 세운 초기 세종까지 그하고 입장이 좀 달라. 그러니까 정조식의 개혁군주가 됐을 때 내부 자원들을 잘 다독이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럴 때 그러니까 있는 거를 다 허물어서 새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경우 정말 빠릿빠릿한 사람들이 붙었으면 좋겠는데 무난하게 경력 쌓고 나가서 그다음 출마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네. 그래서 조금은 더 이제 뭐 집권 초기라니까 그렇다고 치고 저는 장관들이 임기 끝까지 같이 갔으면 하거든요. 근데 상당한 정도 한 번에 개편은 필요한데 조금 신입 인재 발굴 여러 가지 실책이 있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한번 틀거리를 바꿔보고 싶어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좀 더 기회를 줘야 되고 그 눈구렁이처럼 그냥 그 장관 중에 민주당 다선 의원 출신 장관 중에요 맨날 웃는 사람 있어. 언제나 웃어 언제나. 그 사람. 네. 떠오르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도 웃어. 그분은 옛날부터 잘 웃더라고. 저 웃음이 나올까? 야단 맞는데 웃으면서 야단 맞아.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처세 달인들만 지금 네. 앉아 있는 꼴 같아 갖고 좀 한 번의 개편은 필요하겠구나. 그리고